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일 3국의 대북 안보 협력이 전례 없이 강화되고 국제사회가 공조하는 상황에서 미한일 공조 균열을 노린 북한의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관계 개선에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일본이 우리의 정당 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 드는 악습을 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에 장애물로 놓지만 않는다면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부부장의 담화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하고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김 부부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9일 중의원에 출석해 북일 정상회담 추진 관련 질문에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도전하고 있는 11월 미국 대선 등을 염두에 두고 한국을 배제하면서 미국, 일본과 양자 협상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관계를 개선하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핵을 가지면서 미국과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해서 하나의 그걸 억지력으로 삼고 공존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략의 일환으로 우선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한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은 거라고 봐야겠죠. 북한은 일본과 대화를 진행시켜 미한일 공조의 균열을 만드는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 단절이 장기화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동맹인 일본과 북한의 대화에 부정적이지만은 않겠지만 대화가 진행돼도 미한일 3국 공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기시다가 그렇게 만난다고 해서 한미일의 기본적인 협력이 훼손된다고 생각지 않아요. 한국이나 일본, 공이 이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거. 그거는 현존하는 위협이기 때문에 북한이 결정적으로 위협의 요소를 제거하거나 낮추지 않는 한 그것이 변할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김 부부장의 담화가 한국과 쿠바의 외교관계 수립이 발표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것은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통해 외교적 고립 이미지를 벗고 한국을 흔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뭔가 한국에 대해서 공세적인 입장을 펴고 한미일의 고립 정책을 타개하려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쿠바와의 수교가 크게 타격으로 다가오니까 이거를 만회하려는 그러한 정책적인 또 하나의 수가 필요했던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북한과 일본의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접촉을 포함해 북핵, 북한 문제 관련 일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이 일본에서 제17차 군축 비확산 협의회의를 열고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윤중권 원자력 비확산 외교기획관과 일본 외무성의 기타가와 가츠로 군축 불확산 과학부장을 대표로 한 양측 대표단은 16일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적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양측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엔 등 다양한 다자 및 소다자 기구에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현재 국제안보 환경 및 군축 비확산 분야 도전 과제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핵과 재래식 무기 등 군축 비확산 체제 및 수출 통제 체제 강화와 인공지능 AI의 군사적 이용과 우주 안보 등의 분야에서 논의 진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북한이 내부체제 결속과 남남 갈등을 위해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춰 적을 압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16일 지상작전 사령부를 방문해 작전 현황을 보고받은 뒤 북한은 내부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한국을 제1적대국, 주적으로 지칭하며 의도적으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어제 한국군의 변치 않는 해상 경계선인 북방한계선 NLL을 유령선이라고 비난하면서 무력 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지작사의 임무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확고한 대비 태세와 대북 우위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적을 압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장관은 이어 적이 군사 분계선과 북방 한계선 이남에 대해 도발 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하고 도발 세력과 지원 세력 모두를 완전히 초토화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같은 군의 확고한 대비 태세와 결전 의지가 바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우주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 킨 엣지 24 훈련에 참가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 합동작전 역량을 점검했다고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우주관과 일본 자위대 호주 방위군이 참여해 다자 지휘소 훈련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특히 영내 분쟁 상황을 가정해 다중 영역 환경에서의 대응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작전 능력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내 대응에서 우주 분야에서의 군사작전 및 통신, 정보 수집 분야가 점점 더 필수적인 영역으로 남아있다면서 킨 엣지 훈련은 영내 동맹국과의 강력한 협력은 물론 우주 기반의 안보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태사령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모든 참가국들은 통합된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지휘 및 통제 절차를 개선하고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합동 다자간 지휘소 연습을 마무리했다면서 영내 안정을 촉진하고 미국의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주한외국공관과 북한인권국제기구 관계자 등을 초청해 최근 발표한 북한 인권 증진 종합계획과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서울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이 같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히고 이 자리에서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은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의 비전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미래 구현임을 밝히고 북한 인권 증진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국이 관심을 갖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6일 발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대해선 약 6천여 명의 탈북민 대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경제의 실패와 사회통제 강화로 악화된 북한 내부적 상황과 반동사상 문화배경법 등 북한 당국의 거센 단속하에서도 외부 정보를 접하면서 느리지만 변화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어 참석자들은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전과 중점 과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하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